안녕하세요. 5-1 최상위 S 1단원 매스 마스터 7번부터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복숭아 300개를 13만 5천 원에 사왔대요. 한 개에 250원의 이익을 남기고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썩어서 버리고 남은 복숭아를 모두 팔았더니 6만 3,800원의 이익을 남겼다면 썩어서 버린 복숭아는 몇 개일까요? 라는 문제네요. 자, 썩어서 버린 복숭아를 판매한 복숭아는 300개의 마이너스 네모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판매가라는 거는 뭐냐면 판매가는 원가 더하기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원가는 뭐냐면 복숭아를 팔기 위해서 과일 가게에서 복숭아를 사왔겠죠. 요 가격이 원가라고 합니다. 자, 이 원가를 300개를 사왔는데 전부 다 13만 5천 원에 사왔다고 하니까 한 개의 원가는 13만 5천 원 나누기 300을 하면 한 개의 원가가 나오겠죠. 한 개의 원가를 계산하면은 450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이익은 여기 250원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한 개의 판매가, 복숭아 한 개의 판매가는 700원이라고 우리는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복숭아 300개를 모두 팔았다면, 모두 팔았다면, 자, 돈을 얼마를 벌 수가 있을까요? 결국 판매가가 얼마냐라는 거죠. 그러면 한 개의 판매가가 700원이니까 자, 700원 곱하기 300개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21만 원. 300개를 모두 팔았을 때는 21만 원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썩어서 버린 게 있기 때문에 자, 300개에서 버린 거 빼고 팔았더니 얼마가 되냐면 63,800원의 이익이 있다고 그러죠. 자,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사온 원가가 있고 원가 원가를 초과한 부분을 이익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지금 63,800원이 되는 거고 63,800원이 되는 거고 그럼 원가는 300개를 사왔으니까 13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자 13만 5천 원 더하기 6만 3,800원을 하면 19만 8,800원이 나옵니다. 19만 8,800원. 요 금액의 차이가 있겠죠? 이 금액의 차이가 결국 뭘까요? 썩어서 버린 복숭아를 팔지 못한 그 금액이 나오겠죠. 자, 300개를 모두 팔았으면 21만 원어치 팔았을 텐데, 썩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못 팔았어요. 자, 못 판 금액, 썩은 복숭아의 판매 가격은 요 두 개를 빼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1,200원이 되겠죠. 11,2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썩은 복숭아 전체가 11,200원인데 한 개는 한 개는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 나눠주면 되겠죠. 판매가로 한 개의 판매가가 700원이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자, 16이 나오는 거죠. 결국 썩은 복숭아는 16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썩은 복숭아는 16개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구 중에서 700원, 500원, 400원 세 종류의 연필을 모두 47자루 사고 24,500원을 냈습니다. 그럼 500원짜리 연필의 수가 400원짜리 연필의 수의 2배라면 700원짜리 연필을 모두 몇 자루 샀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700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 500원짜리가 있고 400원짜리가 있고 그리고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700원짜리를 모두 47자루를 샀다면 700원 곱하기 47이 돼서 32,900원을 썼겠죠. 그런데 실제 쓴 거는 24,500원이에요. 그 얘기는 500원짜리랑 400원짜리도 골고루 섞여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400원 연필을 한 개 샀다면 자, 500원짜리는 400원 연필의 두 배라 그랬으니까 500원짜리 연필은 두 개를 샀을 거고 700원짜리는 세 개를 빼니까 44개를 샀겠죠. 자, 이때 금액은 32,200원이 됩니다. 47개를 모두 샀을 때는 32,900원이 되고 24,500원이 되려면 싼 500원짜리, 400원짜리를 더 사야 돼요. 400원짜리 두 개를 사면 500원짜리는 4개가 되고 700원짜리는 41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전체의 금액은 31,500원이 되는 거죠. 자, 요 가격의 차이가 얼마죠? 700원. 여기도 700원. 예, 그러면 400원짜리를 한 개 늘릴 때마다 700원씩 금액이 줄어드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눈금이 결국 700원이라는 얘기죠. 지금 32,900원과 24,500원에는 사이에는 700원짜리 눈금이 몇 개 들어갈까요?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32,900원에서 24,500원을 빼고 자, 나누기 한 눈금의 크기 700원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하면 요 눈금의 크기가 몇이 나오냐면 12가 나옵니다. 12. 그럼 12란 얘기는 400원짜리를 12개 사면 요 가격 24,5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럼 400원짜리 12개를 샀으면 500원짜리는 요 두 배니까 24개를 샀을 거고요. 700원짜리는 전체 47자루에서 요 두 개를 합산한 수 36개를 빼니까 11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700원짜리 연필을 모두 몇 자루 샀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11자루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도현이에게 수학 문제를 내서 한 문제 맞힐 때마다 구슬을 5개 주고 틀리면 다시 3개를 받기로 했습니다. 24문제를 풀고 난 후 어머니에게 받은 구슬이 없었다. 자, 0이죠. 0이라면 맞힌 문제는 몇 개가 될까요? 자, 맞힌 문제를 O라고 하고 틀린 문제를 X라고 하면 맞히면 구슬을 5개 주는 거죠. 자, 플러스 5를 해주는 거고 틀리면 다시 마이너스 3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24문제를 모두 다 맞췄다라면 구슬이 몇 개 있을까요? 24문제를 모두 맞췄다라면 구슬이 120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0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24개를 문제 24개를 다 맞힌 게 아니라 틀린 문제도 많다라는 거죠. 그럼 틀린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에 늘어날 때마다 요 전체 전체의 구슬의 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요 간격을 찾아내면 되겠죠. 결국 요 그래프에서 눈금의 한 간격이 몇인지를 찾아내면 됩니다. 자, 틀린 문제가 한 개 늘어나면 맞은 문제는 23개가 되고 자, 요때 이제 120개에서 5개가 줄어들고 다시 3개가 늘어나니까 자, 이렇게 곱하면 계산을 하면 이제 112가 나오겠죠. 아직 한참 멀었죠. 네, 더 많이 되겠죠. 다시 틀린 문제가 2개고 맞힌 문제가 2개라면 22 곱하기 5 해서 110이 되고 2 곱하기 3인데 얘는 빼기니까 2개를 빼주는 거죠. 110 빼기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4가 되는 거죠.
자, 요 간격의 차이는 봤더니 8이죠. 자, 여기도 8. 그러면 눈금 한 칸의 크기가 8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눈금 한 칸의 크기가 8인 요 간격이 자, 모두 몇 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자, 120 나누기 8을 하니까 15가 나오는 거죠. 총 15개. 15개가 들어가는 거고. 자, 요 눈금은 결국 뭐였죠? 틀린 문제의 개수이겠죠. 틀린 문제의 개수가 15개. 그러면 맞힌 문제는 맞힌 문제는 자, 24 빼기 15를 하니까 9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9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삼촌의 나이에 2배보다 한 살이 많대요. 2배보다 한 살이 많고. 그러면 삼촌의 나이에 2배보다 한 살이 많고요. 그 다음, 삼촌의 나이는 재범이의 나이에 3배보다 6살이 적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뭘 구하는 거죠? 재범이의 나이를 구하는 거죠. 그럼 삼촌의 나이는 재범이의 나이 3배보다 6살이 적다. 자, 아버지의 나이가 또 여기 나와 있네요. 다시 아버지의 나이는 재범이의 나이의 5배. 재범이의 나이의 5배. 자, 요 세 가지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네모, 재범이의 나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삼촌이 있고 여기도 삼촌이 있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대입을 하면 삼촌이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먼저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여기 삼촌 대신에 요 내용 네모 곱하기 3 마이너스 6이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게 아버지의 나이니까 아버지의 나이는 네모 곱하기 5. 그러면 요식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옆에다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네모 곱하기 3 마이너스 6 곱하기 2 더하기 1은 네모 곱하기 5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 요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곱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자, 여기를 곱하면 네모 곱하기 3. 네모가 3이라는 건데 이게 2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네모 곱하기 6. 네모가 6개가 되는 거죠. 네모 곱하기 6이 되고 자, 두 번째는 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오고 6에다가 2를 곱해서 2, 6, 1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더하기 1은 네모 곱하기 5가 되고 자, 오른쪽에 네모 곱하기 6이 있고 왼쪽에 네모 곱하기 6이 있고 여기 있는 네모 곱하기 5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는 네모가 6개 있고 이쪽에는 네모가 5개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중학교에 가면 이항이라는 걸 배워요.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있는 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등호를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갈 때는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 곱하기 앞에는 플러스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5 더하기 2는 7이죠. 근데 우리가 요 플러스 2를 이쪽으로 이항을 한다라고 하면은 5는 7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네모 곱하기 6하고 네모 곱하기 5를 이항을 하면 빼기 네모 곱하기 6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1이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2라는 거는 우리 그래프에서 보면은 여기가 0이면 2에서 12라고 하죠. 마이너스 12에서 플러스 쪽으로 한 칸 가는 걸 마이너스 12 더하기 1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1을 다시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니까 여기가 11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5가 되고요. 그래서 네모 곱하기 1, 결국 네모죠. 네모는 11이라고 합니다. 자, 네모가 아까 뭐였죠? 네모는 재범이의 나이였죠. 그래서 재범이의 나이는 11살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